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에 소득,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고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 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약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는데요. 다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 신고서 제출에 이어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서비스도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궁금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자주 묻는 Q&A부터 유튜브 동영상, 자가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팁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한층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 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의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